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새 책 롭 크로스와 캐런 딜런의 미세 스트레스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일상은 수십 수백 개의 미세 스트레스로 가득한데요. 미세 스트레스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매주 매달 점점 쌓여만 갑니다. 너무나도 지치고 피곤해 번아웃된 상태이지만 그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소리 없이 침투해 우리를 지배해버린 이 미세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이 책은 조용히 우리 삶을 파괴하는 작지만 강력한 이 불청객의 정체를 낱낱이 분석합니다. 또 미세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전 세계 리더들의 삶을 심층 분석해서 얻은 구체적인 해결책 30가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롭 크로스는요, 현재 미국 매사추세츠주 웹슬리 뱁슨 칼리지의 글로벌 리더십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같이 쓴 캐런 딜런은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잡지의 편집자 출신으로 반이안 글로벌 패밀리 비즈니스 어드바이저스의 편집 디렉터이자 미국 비영리단체 아쇼카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영감을 주는 여성 중 한 명입니다. 목차를 보면요. 1장 현대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질병. 2장 미세 스트레스가 우리의 업무 능력을 고갈시킨다. 미세 스트레스 1 방향이 맞지 않은 역할과 우선순위. 미세 스트레스 2 작은 업무 실수. 미세 스트레스 3 예측하기 어려운 윗사람. 미세 스트레스 4 비효율적인 의사소통 관행. 미세 스트레스 5 책임의 급증. 3장 미세 스트레스가 우리의 감정을 고갈시킨다. 미세 스트레스 6 다른 사람을 관리하고 지지하기. 미세 스트레스 7 적대적인 대화. 미세 스트레스 8 신뢰의 부족. 미세 스트레스 9 간접적 스트레스. 미세 스트레스 10 상사, 동료 또는 인맥 시스템과의 정치적 대처. 4장 미세 스트레스가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한다. 미세 스트레스 11 개인적 가치관과의 미묘한 충돌. 미세 스트레스 12 자신감 약화. 미세 스트레스 13 가족이나 친구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 미세 스트레스 14 인간관계를 맺는데 방해나 지장을 받는 것. 5장 성과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할까. 6장 미세 스트레스에 맞서는 무기 1 회복 탄력성. 7장 미세 스트레스에 맞서는 무기 2 건강. 8장 미세 스트레스에 맞서는 무기 3 목적 의식. 맺는 글 작게 생각하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미세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종류는 어떠한지, 그것들에 대처하는 간략한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유례없는 수준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데이터는 무수히 많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에서 연례 조사로 실시한 글로벌 일터 상태 보고에서 조사 대상자의 33%만이 발전하고 있다고 답했고 44%는 일상적인 하루 동안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제대로 인식되거나 연구되지 못한 것이 있으니 바로 직장인들의 삶을 지배하는 자잘하고 미세한 스트레스가 가져오는 피해 규모입니다. 미세 스트레스의 피해는 우리가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나 그것이 축적되면 매우 높은 성과를 올리는 사람마저도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큰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견딜 수 없을 정도까지 몰아간 건 커다란 한 가지 문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지나치는 시간 속에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작은 스트레스들이 끊임없이 축적되어 일견 완벽해 보이는 삶을 누리는 이 사람들의 행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압박감을 미세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미세 스트레스는 우리의 생각을 파고들고 우리의 에너지를 축내며 집중력을 흐트립니다. 조금씩 우리의 삶을 훔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세 스트레스는 단순히 그날의 할 일을 일컫는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해결하기 힘든 감정적 짐이기도 합니다. 미세 스트레스의 출처가 말도 못하게 요구사항이 많은 고객이나 재수없는 상사처럼 전형적인 빌런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친구나 가족, 동료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스트레스는 매일 자기 기분에 따라 사무실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변덕스러운 상사 대학이라면, 미세 스트레스는 상사가 악의는 없지만 나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2차 미세 스트레스로는 지금까지 죽도록 해온 일이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니라서 업무 방향을 바꾸기 위해 팀원들을 다시 한번 불러 모아야 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을 보면요. 만약에 폐렴 진단을 받는 것을 스트레스라고 한다면, 미세 스트레스는 매주 친구들과 치던 테니스를 이번 주에는 갈 수가 없게 됨을 깨닫는 순간, 그리고 운동 습관을 망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실망감이라고 할 수 있고요. 2차 미세 스트레스는 이번 주에도 테니스 약속에 갈 수 없다는 나쁜 소식을 친구들에게 전하는 순간 친구들이 조금 기분 나빠한다는 걸 느낄 수 있다거나, 테니스 모임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고 운동을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과의 정기적인 연결도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이 더 이상 두 분만의 힘으로 지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두 분을 돕기 위해 내 인생을 재조정해야 하는 것을 스트레스라고 한다면, 미세 스트레스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다른 형제들과 의논이 필요한데 그들이 서로 다른 시간대의 지역에 살고 있을 때 연락할 시간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2차 미세 스트레스로는 부모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지 두고 논의하던 중에 형제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내가 하는 말에 사사건건 반박하기만 했는데, 이 일에 대해 배우자에게 간단히 전달하자 그 사람이 당신 형제들은 모든 걸 당신에게 맡기기만 하고 고마운 줄 모른다고 지적하고 나서며 나의 기분을 더욱 망칠 때, 형제들과 실속 없는 말만 주고받으며 감정적으로 지친 것은 물론 아이들과 함께 보내기로 했던 일요일을 그냥 보내버린 것을 깨달았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심각한 섭식 장애로 힘들어하는 아이의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스트레스라면, 미세 스트레스는 한창 회의 중에 전화기 알람을 확인하니까 나 혼자 리처드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어요 라는 10대 자녀의 조금은 걱정스러운 문자 메시지가 와 있을 때, 2차 미세 스트레스는 일에 집중하기를 그만두고 그날 오후 내내 아이의 소셜미디어를 남몰래 드나들며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 확인하려고 애쓸 때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당신이 담당하는 부서가 까다로운 영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해고될 것이라고 말하는 상사의 최후 통첩을 받는 순간이 스트레스라고 한다면, 미세 스트레스는 장기 고객들의 표준 계약을 수정하여 앞으로 납품 후 지급 기한을 줄이게 되었다는 상사의 발표를 듣고 특정 고객이 그런 조건을 따르기 힘들어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소식을 전해야 할 사람이 나임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2차 미세 스트레스로는 지금껏 힘들게 쌓아올린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고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할지 고심하는 순간, 이러한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고객에게 전화를 걸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요. 당신의 부서에서 여러 자리를 없애버린 수차례의 대량 해고에서 살아남는 것이 스트레스라고 한다면, 미세 스트레스는 2명의 동료가 공동 프로젝트에서 제 몫을 해내지 못해 당신이 그걸 끝내려면 추가로 일을 더 해야 한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고요. 2차 미세 스트레스로 동료들이 하지 못하고 남겨둔 일을 마치려면 원래 기대하고 있던 자신의 성장 프로젝트를 잠시 치워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고, 마침 기한이 끝나고 나면 동료들이 문제점에 대해 불편한 대화를 나눠야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가족을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피해도 큰 이혼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스트레스라고 한다면, 미세 스트레스는 이미 약속해 두었지만 딸의 소프트볼 게임을 보러 집에 갈 수 없게 되었다고 배우자에게 전화해야 하는 순간이나, 2차 미세 스트레스로 이 나쁜 소식을 딸에게 전해달라고 배우자에게 부탁해야 하는 순간, 그래서 배우자와 딸은 그 주 내내 당신을 향해 약간의 실망감과 분노를 품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류를 해보면서 14가지의 미세 스트레스를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수행 능력을 고갈시키는 미세 스트레스로는 방향이 맞지 않는 역할과 우선순위, 동료들의 작은 업무 실수, 예측하기 어려운 윗사람, 비효율적인 의사소통 관행, 책임의 급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감정을 고갈시키는 미세 스트레스로는 다른 사람을 관리하고 지지하기, 적대적인 대화, 신뢰의 부족, 간접적 스트레스, 정치적 대처가 있고요. 정체성을 위협하는 미세 스트레스로는
개인적 가치관과의 충돌, 자신감을 앗아가는 남과의 상호작용, 가족이나 친구와의 부정적이거나 기운을 빼앗기는 상호작용, 인간관계의 방해나 지장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 스트레스들은요, 우리의 시간을 고갈시키고 본래의 목표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개인의 희생을 초래합니다. 또 사랑하는 이들을 업무 스트레스 속으로 끌어들이고 우리의 인맥 속 인간관계를 손상시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중에도 미세 스트레스는 우리의 혈압과 심박수를 올리거나 호르몬이나 대사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세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피해를 입히고 있지만 우리 두뇌는 그것을 위협이라고 완전히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다 명확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사용하는 높은 단계의 방어 기제를 발동시키지 않게 됩니다. 이런 스트레스들은 점점 쌓이면서 우리를 규모에 상관없이 어떤 형태의 스트레스에 점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악순환이 계속되고 조금만 더 쌓이게 되면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무인도로 가거나 은둔하지 않는 한 미세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세 스트레스의 양과 깊이,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우리의 행복에 꼭 필요한 개인적, 직업적 인맥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수행 능력을 고갈시키는 하나의 미세 스트레스의 요인이 가져오는 파급 효과를 한 예를 들어서 보면은요. 미세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리타가 새 관리자로부터 오후 늦게 이메일 한 통을 받습니다. 1차 물결은 그 메일로 인해 리타의 퇴근이 늦어집니다. 오후 늦게 리타가 팀원들에게 알리고 그 요청을 처리하느라 2시간을 보냅니다. 2차 물결은 리타의 팀은 그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하는데 리타의 팀이 다음 날 아침까지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도합 20시간의 추가 근무를 해야 합니다. 리타가 새 상사에 대한 팀원들의 불평, 불만을 받고 처리해야 합니다. 3차 물결은 리타가 힘든 퇴근 후 배우자에게 짜증을 내고 리타가 회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아들과의 저녁 식사를 못하게 됩니다. 리타는 가족 간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팀원들에게 압박을 준 것이 걱정되어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다른 팀원들도 비슷한 미세 스트레스를 견뎌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삶에서 늘상 일어나는데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놀랐던 것이 이 정도의 일들은 날마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짜증을 내고 힘들다고 불평을 하기 쉽지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잘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 맞서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 놀라운 발견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는 이 14가지의 미세 스트레스의 유형과 구체적인 예들과 그것에 각각에 맞는 해결책을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펼쳐서 읽어보며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도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는 미세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